자, 이번 영상은 패턴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시간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내용을 보면 레인 부츠 형태이겠죠. 이 레인 부츠의 상단에 있는 이 모양을 패턴 무늬로서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복될 무늬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단에 있었던 이 이미지 형태를 만들어내서 패턴으로 등록을 시킨 후에 이 레인보츠 면에다가 반복될 무늬를 자동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쓸 계획인데, 제가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레인부츠를 그리는 내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형에다가 패턴 무늬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패턴에 대한 인식을 좀 알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두 가지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패턴 무늬 넣어주는 방법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New라고 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새로운 아트보드 한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트보드에는 상단에 보시면 나와 있던 내용과 똑같겠죠. 아트보드의 개수는 1개입니다 되어 있었고요. 사이즈는 A4 형태를 쓸 계획인데, 이 A4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상단 프로파일이라는 곳에서의 선택을 프린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프린트를 눌러준 상태에서 사이즈, 즉 화면의 아트보드 사이즈를 A4 형태로 골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시험 봤을 때에는 이 형태는 쓰지 않을 계획인데, 실제에는 100에 80mm 내지는 160에 120mm 이런 단위를 쓰기 때문에 현재 이 아트보드의 사이즈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었던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항상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인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곳에서의 세로 방향으로 쓰시겠습니까? 가로 방향 쓰시겠습니까? 묻고 있겠죠? 저희는 가로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아트보드의 사이즈는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하단부에 보시면 나와 있던 어드밴시드라는 것이죠. 이 어드밴시드라는 곳에서의 화살표 삼각형 누르시면요, 설정을 할 수 있고 보기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인데, 반드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CMYK라고 하는 컬러 모드와 해상도에 대한 사항을 300ppi를 반드시 넣어줘야 한다는 점, 이것은 시험 때에도 마찬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되었으면 OK 눌러서 새로운 여러분들 아트보드 한 가지 만들고요. 자, 먼저 저희는 하나의 면을 좀 만들어 봐서 여러분들 채워줄 공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원형 한 가지를 제가 타원의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자, 타원이고요. 현재 보시는 이 원형은 면 색깔이 흰색에 테두리가 검정이었을 텐데, 이때 면 색깔을 제가 노란색 계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타원에다가 패턴이라고 하는 반복 무늬를 넣어줄 계획이고요. 저희는 패턴 무늬 한 가지를 만들어서 등록을 한 다음에 해당된 타원에다가 패턴 무늬에 반복될 무늬를 지정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패턴 무늬의 모양을 먼저 만들 것인데, 아까 보니까 격자 형태였었어요. 해서 사각형 툴을 이용해 주어서 직사각형 한 개를 만들고요. 이 직사각형에는 테두리는 없는 상태에 면색은 살구색 정도의 색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그림에 대한 것을 하나 복사할 것이죠. 복사에 대한 사항은 다 아시겠지만 Alt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끌고 나가시면 복사되는데, 위아래에 삐뚤빼뚤함이 없이 정확히 여러분 복사하기 위해서는 Shift키를 동반하시면 움직이지 않는 모양을 볼 수 있죠. 자, 두 개의 그림이 만들어졌다면 다시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회전을 이용해 주어서 90도를 돌려줄 것인데, 정확하게 90도 돌리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동반하셔야겠죠. 얘는 연두색 계열을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두 개에 있는 이 도형과 이 두 개 도형을 가운데로 위치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그림을 그룹, 컨트롤 G이겠죠. 그룹을 묶고요. 두 개의 그림을 다시 컨트롤 G, 그룹 묶는 것인데, 그룹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네 개의 도형을 얼라인이라고 하는 패널에서의 가운데 하시면은 일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즉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죠. 다 따로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면, 자,
얼라인에서의 왼쪽 오른쪽 가운데 위 아래 가운데 이용하시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저희가 만들 모양은 이것이 아니었죠. 바로 두 개가 같이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G 그룹 묶어주시고 두 개를 컨트롤 G로 묶어요. 그 다음 두 개, 이 덩어리의 그룹과 이 덩어리의 그룹을 동시에 지정하신 다음에 얼라인 메뉴 패널에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입니다. 위아래 가운데입니다를 지정하시면 정확히 가운데 붙어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을 풀어볼까요? 두 개 몽땅 다의 이미지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G 그룹을 풀어준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이용하시면 언그룹 메뉴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만 가급적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 따로따로의 그룹이 풀려져 있는 이미지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의 실제 이미지에 보시면요. 이쪽에 그리고 이쪽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긋나 있는 격자 형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전체의 이미지 형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패스파인더 메뉴에 가시면은 조각내기라고 하는 디바이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모든 도형들이 교차하는 부분들이 지금 조각이 난 상태죠. 하지만 디바이드 메뉴 이용하시면은 그룹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겠죠. 전체 다 분리가 되었지만 그룹핑 되어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G 또는 마우스 오른쪽 언그룹을 이용해 주어서 모든 그룹 푸시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도형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노란색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을 동시에 선택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또 하나 도형 누르시면은 두 개가 선택됐고요. 이때 노란색에 대한 부분을 추출해 오기 위한 것이니까 색 추출은 왼쪽에 스포이드 모양에 있는 툴을 색 추출 툴을 이용하시는 건데 이것은 제가 단축키를 외로 설명드렸습니다. 색깔에서의 잉크라는 힌트를 얻고 와서 단축키 I를 누르시면 해당 툴이 선택이 되어지고요.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색깔을 쿡 누르면 색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그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입니다. Shift 키로 이거입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선택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었던 색 추출의 잉크나 단축키 I를 이용해 주어서 노란색을 누르시면 선택된 두 군데 이미지에 수출된 노란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만들어진 그림에 대해서 다 설정이 끝났다 하시면은 지금 여기는 다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냥 두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을 해주고 다시 그룹 묶어 주시고요. 이 그룹되어 있는 것을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스와치라고 하는 패널창이 보이실 거예요. 스와치는 주로 언제 많이 쓰느냐? 자주 이용되는 색상 내지는 지금과 같은 면에다가 패턴 무늬를 넣고자 할 때 쓰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겠죠. 해서 전제 만들었던 이 격자 형태의 모양을 선택을 해서 지금 그룹되어 있죠. 쭉 끌고 가서 스와치 있는 곳에 갖다 놓으시면 곧바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하얀색은 등록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다시 컨트롤 Z로 원상 복귀하시고요. 저희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주어서 다시 묶었던 것을 반대로 풉니다. 그러면 다 따로의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현재 이 그림과 Shift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이 그림 다시 Shift 키는 누르고 계셔야 합니다. 도형 연두색 그림 다시 노란색 가운데 연두색 위에 지금 있는 그림 선택되겠죠?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요 그림 요 이미지 다시 아래 두 개 이미지를 갖고 와 보시면요. 요것만 지정하신 다음에 살짝 끌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아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의 뭔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다른 패스한 것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패턴 등록이 안 됐던 것이에요. 얘는 지워버리고요. 다시 한번 이 그림에 대해서 패턴을 등록해 넣어주시면 오른쪽에 스와치라는 패턴에서의 반복될 무늬가 지정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창이 좀 작게 되어 있을 텐데 어쨌든 보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정된 상태에서 현재 이 무늬가 패턴으로 지정되었다 이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 패턴 무늬를 이 면에다가 지정을 해볼 계획이에요. 그러면 자, 이 면을 지정하신 다음에 현재 우리의 선택이 면이었는지 선이었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선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패턴 무늬 지정하시면 테두리 선에 반복될 무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면을 지정하시고 난 다음에 이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에 면을 이용해 주셔서 선택해 놓으시고 오른쪽에 방금 추가했던 패턴 무늬를 선택하시면 안 됐죠? 다시 선택하시고 이 그림입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은 바닥에 그 면이 들어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패턴 무늬가 잘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패턴 무늬가 지금 다 반복이 붙어 있어요. 두 번째 간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배경에 있던 노란색이 사라진 상태인 것이고요. 마지막에 여기에 이 그림이 45도로 돌아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것들을 저희가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다시 컨트롤 Z 눌러주어서 원상태로 복구하신 다음에 자, 왜 그랬을까요? 현재 이 패턴 무늬가 반복되었다 하면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래쪽도 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겠죠. 그러니 이 모양이 정상적으로 보셨던 모양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거리감이 지금 공간감이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공간감을 갖겠습니까? 하면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도형 한 가지를 추가하시면 돼요. 투명 도형이 되겠죠. 즉 왼쪽에 네모 도형 툴을 이용해 주어서 정사각형 하나를 만듭니다. Shift 키를 눌러준 상태가 되겠죠. 얘는 면색도 없고 선색도 없는 상태예요. 이 두 개가 면도 선도 없는 상태란 얘기겠죠. 이렇게요. 없는 투명 그림에다가 이 그림과 이 투명 그림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패널 상자였던 왼쪽 오른쪽 위아래 가운데를 클릭해 주시면 정렬되죠. 이런 식으로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요 격자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만큼의 그림이 있는 거니까 자, 이 정도의 그림이 있다 한다면 그 다음 그림 반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반복되겠죠. 그 다음 그림은 이렇게 아래쪽이었다면 그 다음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즉 거리에 공간감이 생깁니다의 말뜻이었을 겁니다. 이 기능을 저희는 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패턴 등록을 아까는 이 그림만 넣어 주었지만 이번에는 패턴 등록을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 뒤에 투명 상자와 동시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쭉 끌고서 스와치 상자에 가시면 아까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패턴 무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공간감이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현재 이 도형에다가 선택해 놓으시고 주의할 사항은 테두리가 아니에요. 면에다가 반복될 무늬인 패턴을 넣을 계획입니다. 면을 선택해 두시고 방금 등록했던 공간감이 있는 간격을 가지고 있는 패턴 무늬의 스와치를 누르시면 그 안쪽에 무늬가 반복되어질 텐데 원래 갖고 있던 노란색 배경색이 없어졌죠. 자,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있는 그림을 또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그 다음 일반적인 컨트롤 V는 다른 곳에 붙여넣기를 하죠. 그런데 컨트롤 C를 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F를 하면요. 컨트롤 C의 복사 기능을 붙여넣기를 하되 컨트롤 F는 제자리 붙여넣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의심나시면 보실래요? 이 자리에 지금 두 개가 있는 건데 의심나시면 이렇게 틀어볼게요. 복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겠죠. 제자리에 붙여넣기는 컨트롤 C 복사 이후에 컨트롤 F를 이용한다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Z 눌러주어서 지금 원상복구 같은 자리는 두 개 있는 거예요. 인 상태에서 하나의 그림은 패턴 무늬를 넣어주고요. 또 하나의 그림은 배경색이었던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그림인 것이에요. 자, 분리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다가는 패턴 무늬의 그림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과 이 그림 두 개를 겹쳐 놓으시면 되겠죠.
얼라인의 가운데 가운데에서요. 그 다음 앞에 보이는 그림이었을 겁니다. 요거죠. 앞에 보이는 반복될 무늬의 문제점은 너무 커요. 그리고 45도 돌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패턴 무늬가 지정되어 있는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들 크기 변경하는 곳이 어디였죠? 저희 툴 상자에 보시면 나와 있는 요 툴, 스케일 툴입니다. 이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 선택해 놓으시고 더블 클릭을 따당 누르시면 화면상에서의 대화 상자로 묻습니다. 얼만큼 축소하시겠습니까? 묻는 건데요. 항상 봤던 내용처럼 프리뷰에 미리 보기를 선택해 놓으시면 그 명을 볼 수 있어요. 자, 저는 지금 것보다 대략 60% 작은 내용을 보겠습니다를 선택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작게 볼 것은 하단 옵션 사항에서 스케일 스트로크 이펙트, 즉 외곽선과 효과입니까? 트랜스폼 오브젝트, 그 그림 개체 자체이겠습니까? 아니면 패턴이라고 하는 반복 무늬입니까?를 묻고 있죠. 저희는 패턴 무늬만 작게 볼 계획이니까 패턴 무늬였던 트랜스폼 패턴에다가만 체크를 넣어 두시고 나머지는 해제하시면은 지금과 같은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좀 더 작게 해볼까요? 50% 작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작은 형태의 그림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때 카피는 안 됩니다. 카피는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니까 안 되고 OK 눌러 주어서 원래 있는 그림을 이렇게 작게 만들겠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거리감에서에 이어서 크기까지 만들었다면 제일 마지막은 45도 회전이 되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전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왼쪽에 툴 상자에 보시면 우리 로테이트 툴을 공부한 바 있었죠. 회전이라고 하는 툴입니다. 얘를 더블 클릭을 따당 누르면 현재에 있었던 그림을 각도를 돌릴 것인데 45도를 돌릴 겁니다. 프리뷰 체크되어 있겠죠? 한데 45도로 돌릴 것은 그림 자체일까요? 패턴 무늬일까요?를 묻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림 자체일 때에는 오브젝트, 패턴 무늬만 돌릴 때에는 패턴이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즉 선택되어 있고 얘는 선택이 안 돼 있어야겠죠. 이때 누르시고 난 다음에 OK를 딱 누르면 돌아가 있는 모양으로 볼 것을, 완성된 모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 봤던 부츠의 모양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패턴 무늬를 어떻게 만들어서 등록한 다음 어떻게 지정하겠습니까가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지금은 그런 내용까지에 대한 것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한 가지만 해봤으니까 아직은 좀 선택이 여러분들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네모 상자 만들어 볼까요? 직사각형 한 개를 만들고, 자, 이 직사각형은 아까 넣었던 내용 가져왔었으니까 그 면색이 지금 스와치에 여러분들 반복분이 되겠죠? 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요, 요거 내지는 요거 단추 눌러 주어서 기본적인 모양을 같이 만들게요. 그 다음에 얘는 면 색깔을 보라색 계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는 검정색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여기 그림에는 이런 물방울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서 패턴 무늬로 넣어볼 계획입니다. 먼저 물방울 모양을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먼저 물방울 모양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형 툴을 이용해서 정원 한 개를 만듭니다. 테두리 없어야겠죠? 자, 아까 우리 면 색깔을 분홍색을 넣어줬었네요. 자, 면 색깔을 분홍색을 넣어주고요. 테두리는 없앨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테두리에 있는 선과 면에 대한 관계를 분명히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테두리가 검정 들어가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할 사항은 여기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줄 모양을 쓸 계획이니까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앵커가 위로 올라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나왔던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상단의 앵커점만 선택하신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는데 삐뚤빼뚤 좋지 않습니다.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쭉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곡선을 지정하기 위한 핸들이 있겠죠. 핸들을 가지고서 좀 크게 보겠습니다. 핸들을 이용해서 그냥 가지고 오시면요, 아래쪽은 내려왔지만 왼쪽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컨트롤 Z 원상복귀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핸들을 잘라버려서 오른쪽과 왼쪽을 따로따로 움직이기 하기 위해서는요. Alt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에 핸들을 갖고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 왼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왼쪽의 핸들은 이미 잘렸기 때문에 Alt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 핸들은 현재 이 대각선의 모양과 비슷한 대칭 형태로 만든 것이 좋겠죠. 이런 식으로요. 해서 하나의 물방울 모양을 만들었고요. 실제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빛나고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모양은 원형 한 가지를 만들고요. 그 원형 그림에서 직접 선택 툴이었던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이쪽 앵커만 선택하신 다음에 갖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요. 얘를 흰 색깔의 면 색깔을 넣어줄 것이고요. 선택 툴, 즉 셀렉션 툴의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이렇게 갖고 들어오면 빛나는 하이라이트 모양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해서 이 모양의 그림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Alt로 복사해서 올려놔 주시고요. 여기에 이 물방울의 색깔은 저희는 하늘색 계열로 만들고요. 이 전체의 그림을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을 잡겠습니다. 컨트롤 G. 사이즈를 적절히 줄여볼게요. 사이즈를 줄일 때는 이렇게 좋지 않겠죠? 반드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정배율 축소, 정배율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서 이 두 가지에 있는 반복될 무늬를 끌고 가서 스와치란 박스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스와치 박스에 갖다 놓아주면 현재 여기에 등록된 모양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저희는 이 등록될 여러분들 패턴의 모양을요. 이 면에다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에 한 개의 박스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 패턴 무늬를 선택하시면은 투명인 상태의 무늬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그림을 선택하신 후 컨트롤 C 복사했죠? 컨트롤 F 제자리에 붙여넣기 한 겁니다. 하지만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한 번만 끌어놔 볼까요? 두 개가 복사되어 있으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그림에다가는 아까 넣었었던 물방울의 반복 무늬인 스와치의 패턴 등록을 눌러서 여기에 그림은 너무 크답니다. 크기 변경하셨을 때에는 왼쪽에 스케일 툴이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을 눌러서 나는 지금 그림보다 50% 작게 만들어 볼게요. 근데 50% 작게 할 것은 그림 자체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패턴 무늬만 선택해서 작게 할 것입니다. 얘는 선택, 얘는 해제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반복 무늬를 넣어주었는데 실제 그림과 좀 다른 것은요. 실제 그림은 좀 간격이 좀 있어요. 하나의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그림에 간격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그림도 패턴 무늬 등록 시 간격을 넣어줘야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그림에 그냥 이용하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자? 네모라고 하는 사각형 툴을 이용해 주어서 간격이 상하 좌우 들어갈 만큼의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괜찮죠. 왜냐하면 현재 패턴 무늬 자체가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한 다음에 여기에는 기본적인 색깔 한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색입니다. 이거나 얘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면색도 없고 선색도 없어야겠죠. 누가? 얘를 감싸고 있는 사각형은 면색도 없고 선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 이용됐던 박스이니까 얘는 실제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겠죠. 거리감만 두기 위한 겁니다. 한 다음에 물방울과 투명 박스를 다 지정하신 다음에 얼라인 패널 상자에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가운데 눌러서 이 거리감이 되어져 있는 이 그림을 패턴 무늬로 스와치 패널에 넣어준 거예요. 다시 한번 등록하는 거죠. 얘는 첫 번째 넣어준 것, 얘가 두 번째 넣어준
패턴 무늬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는 간격이 없었던 패턴이 아니라 두 번째 넣어준 간격이 있었던 패턴을 넣어주면 지금 잘못 넣었죠? 잘못 넣어준 게 현재 테두리가 선택된 상태에 눌렀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면색을 선택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스와치 위에 패턴을 눌렀어야 합니다. 간격이 넓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이 그림과 이 그림을 가운데로 온라인의 패턴 상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패턴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신 겁니다. 중요한 사항은요. 패턴으로 반복할 무늬를 먼저 만들고 이 패턴이 해당된 그림에서의 간격이 다 붙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이냐 회전되어 있는 것이냐 크기는 작냐 크냐에 대한 사항들을 정확히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결정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패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